어버이날인 5월 8일 평화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제9회 어버이날 맞이해서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사랑의 효서트가 열렸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과 마을 공동체 네모의 꿈, 또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일 아파트 주거행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음악회인데요. 이날 무대에는 노래 팽이의 가수 기우씨, 어찌합니까의 가수 이진, 전주천 영가의 가수 임도희, 또 방배동 밤거리의 가수 나순금, 또 천상광대, 또랑광대로 알려진 소리꾼 임서방이죠. 임인환씨가 등장했답니다. 여러 가수들의 무대에 이어서 펼쳐진 노래 자랑에는 예선에서 3대1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김성근씨, 신남순, 이성님, 이정숙, 정영임씨가 열띤 경연을 펼쳤고 주민 가수 정승호씨가 또 깜짝 출연해서 한 곡을 불렀습니다. 이날 그 마을 음악회를 위해서 평화일동의 여러 기관과 또 상가 주민들도 간식과 병품, 물품 등으로 함께 후원하면서 동참을 했죠. 앞서 5월 7일 전주 리더스의 그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평화동의 하늘나무 복지관을 찾아서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런 따뜻한 가족의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목감기에다가 목소리가 좀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 진행하는 저는 꽃샘 라디오의 강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인님, 또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평화동 마을신문 고영준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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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셋이서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죠. 셋이서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네. 다행히 결석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번도 없었네요. 네. 예전에, 예. 제 기억으로는 예. 저 없이 행인님과 함께 하신 네, 적도 네.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한 1년 됐나요? 한 번, 방송에 함께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셋이 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되게 이제 우리 고영준 기자님하고 저는 밖에서 네. 장비를 그러죠. 만지거나. 네. 그러죠. 아무래도 가정이 다르고 이런저런 행사가 많은 때여서 그런지 우리 꽃샘 라디오 회원들도 이모저모로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옥자님도 은설님도 모두 일정이 바쁘시다 하고요. 또 우리 박성경 막내는 하필 야간 근무를 끝내서 지금은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또 그래도 좋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함께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요. 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고영준 기자님은 오랜만에 그 방송 진행에 함께 하시는데 하필 이 시간에도 다른 회원님들이 모두 오셔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물론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또 네, 함께 하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을 텐데, 네. 오늘 방송을 예. 함께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겠죠. 네.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바쁘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행인님, 고영준 기자님 계셔서 함께 방송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두 분 요즘 어떠신지요? 궁금하네요. 바쁘시죠? 바쁘긴 한데 네. 다른 해보다 네. 덜 바빠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또 이렇게 네. 공공기관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다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지금 한창 바빠야 할 텐데 네. 조금밖에 안 바쁩니다.
그러시는구나. 우리 고영준 네, 기자님은 저도 행님과 비슷한 부분이 예, 있는데요. 보통 저는 마을미디어 관련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한 4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상반기 교육들이 다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작한 교육들도 여러 개 있지만 한 반절 정도는 이제 갑자기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이 끝난 6월 이후로 급 연기가 돼서 네. 그 시간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 여유가 있는 아. 건지 일이 밀리는 그러니까요. 건지 네. 좀 걱정이 좀 돼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또 갑자기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6월부터는 예, 기존에 예. 있던 일정과 예. 함께 4월에 밀린 일정이 이제 함께 예. 진행이 돼서 네. 그때 좀 더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두 분 근황 들으면서 저도 요즘 생활을 돌아보게 되네요. 여러 가지도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몸도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민이 부르는 노래죠.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놀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내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노래 듣고 보니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곡인데요. 우리 애기님 이 네. 노래 추천하셨는데 추천하신 그런 배경이 있나요? 네, 이 노래의 가수 예민, 예. 이 사람을 지혜 아티스트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이 음악에 뭐 들꽃 한 송이, 또 산골짜기, 시냇물 이런 소박한 자연이 담겨 있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순수하게 느껴져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가수 예민 이분은 그 어렸을 적에 네. 교회 성가대 활동 또 뭐 텃밭에서 놀던 추억 이런 것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많이 호기심을 갖고 대화하고 싶어 했다고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들으면서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뭐가 떠오르기도 하죠. 뭐 그럴 정도인데 이 노래를 만든 예민 가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추억에서 비롯된 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저도 이 노래, 전 집에서 막내인데요. 네. 네, 막내인데 누나와 형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을 때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네. 또 지금처럼 이제 봄이 무르익을 때면 네. 이 노래를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듣고 싶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네요. 저는 이 노래가 좋아서 피아노를 조금 치잖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데 연습할 때마다 네. 마치 내가 산골 소년이 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 노래에 빠지게 되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막 목이 갑자기 산골 소년 사랑 이야기. 예. 아, 그렇군요. 순수함이 듬뿍 담긴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란도란 말얘기 이번 시간에는 순수의 노래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번 시간 지나가는 동안에는 순수한 노래들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저도 요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매일 바쁘기도 하고 일도 하고 갑자기 하니까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소리가 왜 그랬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달기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고영준 기자님 여전히 바쁘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몇 개월 교육이 대선으로 인해서 좀 한 2달 정도 연기되긴 했는데요. 네. 지금 정도가 교육도 시작이 되지만 그러죠. 네. 많은 것들에서 네. 환절기 목 관리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고영준 기자님 목소리에서 다들 바쁜 게 담겨 있어요. 네, 다들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네. 그리고 이제 연초이다 보니까 마을 방송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스튜디오 구성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에 관련된 문이라던가 장비 구입 후에 우리 동네에 맞게 그러면 스튜디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문의들도 많이 주셔서 그런 일들로 좀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빠도 매달 평화동 마을신문에 그 전국의 마을 미디어 이야기를 전하시잖아요. 네네. 이번 5호로 그 마을신문 보니까 대선 공약과 마을 미디어 정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쓰셨던데. 네네. 예. 저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신문에 매월 전국의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거나 경험했던 내용도 쓰지만 자료들을 보면서 또 함께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 저희 대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대선이 22대 대선이고요. 이런 공동체 미디어, 시민들이 하는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은 19대죠. 제 19대 당시가 2017년도였는데 이전에는 이런 미디어나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존의 언론사나 방송사, 지상파 중심이었다고 하면 19대 때 처음으로 이런 시민들과 관련된 미디어 활동이 포함되기 시작했고요. 그걸 이제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면 이때부터 주요 정책,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주요 정책 사항이 포함이 됐고 당시에 이제 후보들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였는데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공통적으로 이런 공동체 미디어, 시민들이 마을 미디어 활동하는 데에 공감을 가지고
많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정책에 몇 줄이 들어갔다는데 네. 큰 의미가 있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게 공약에 포함은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 저희들 활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돼서 이 바로 전 대선이었죠. 네. 2022년도 제20대 대선에서는 공동체 미디어를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인 공동체 미디어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후보들 중에서 좀 더 공동체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후보들은 아예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라는 그런 문장을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 이전 19대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나아진. 네. 근데 여전히 아쉬웠던 부분은 그게 저희가 활동하면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그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아쉽긴 해도 네. 우리 그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네. 이렇게 정책을 맞습니다.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우리 고영정 기사님은 이렇게 전국으로 돌아다니나 바쁜 데 비해서 우리 마을신문 편집장 행인님은 동네에서 또 매일 바쁘시죠? 네, 그래. 동네에서 바빠요. 네. 저는 평화동에 네. 있는 한 항상 근무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바빠도 남들은 왜 바쁜지 잘 이해를 또 못하더라고요. 네, 이 시간에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마을신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어디 취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 주민센터나 시청에 구청에 전화해서 이야기할 만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디 관공서에 직접 얘기한다는 것을 모르시니까 필요한 부분은 어디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 보고 또 뭐 동네 시의원님들이나 또 뭐 시청 구청에 연락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 동네 이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또 마을 신문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하고 또 돌아다니시고 통장들도 많이 요즘 활동을 못 하잖아요. 대선 때문에 모든 행사가 멈추니까 주민들은 궁금도 하고 그 대선 때문에 모든 행사가 멈춰진다는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불편하면은 주민센터에서 말해야 되는데 행님이 워낙 바쁘시고 자주 다니시니까 민원 해결사로 그렇게 착각하고 뭐 계시고요. 평화동에 마을 신문이 있으니까 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저도 뭐 이렇게 뭐 궁금한 뭐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뭐 이번 행사도 뭘 행사를 하면 먼저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듯이 주민들도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매달 마을 신문을 내고 있잖아요. 5호로가 아마 179호죠? 예, 179호. 대단하세요. 이제 곧 8월이면 8월이면 이제 15년 만 15년. 15년. 예. 15년.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교육 다니면서 제가 이제 뭐 예로 들거나 아니면 자기소개할 때 전주 지역에서 평화동 마을신문 꽃샘나루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평화동 마을신문이 2010년 8월에 창간됐다. 그래서 15년 가까이 계속 발행되고 있다 하면 반응이 전부 다 우와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죠.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을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가서 제가 9시 뉴스는 꼭 보거든요. 네. 근데 전문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런 마을 신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을 신문 거리를 잠깐 보여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지에서 신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마을 신문을 꾸준히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방송 매체에서 이런 그 마을 미디어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해요. 참신하니까. 그런데 각 지역의 마을 신문이나 마을 라디오나 마을 미디어들이 없지 않아요? 꾸준히 가고 있으면 고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들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다가 중단되고 하니까
연속적으로 방송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가 뭐 크게 계속 이어지는 신문 만들고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네. 우리 전주에서는 이제 우리 평화동하고 네, 네. 송천동에서 하고 있고 서신동에서도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끊겼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거기 15년이잖아요. 제가 이제 박수 쳐주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이렇게 대단하시고 그런 마을신문이 15년 동안 네. 지속적으로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네. 이제 혜గిం님 그리고 이제 그렇죠. 마을신문 기자분들이 그만큼 또 애써주신 그렇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네. 어려운 또 마을 방송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네네. 저희도 좀 됐어요. 10년은 안 됐지만 7년, 8년 됐나? 2018년, 네. 8년. 예. 8년. 예. 아이고, 부족하지만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마을신문 올해 학산 산길 가꾸는 그 이현주 어르신이 가장 눈에 들어와서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마을신문 5월호 일면으로 소식을 올렸는데 학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내려오시던 분이 저 위에서 어떤 어르신이 산길을 가꾸고 계시는데 그분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으로 가려다가 그쪽 방향으로 보광제 가는 길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산길을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80입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저희들의 상을 줘야겠어요. 네, 연세가 80되신 분이 산길을 가꾸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산길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예쁘게 가꾸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면 누가 이걸 뭐 꽃도 갖다 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사왔지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꽃을 직접 사다가. 그래서 매일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올라와서 이렇게 하신대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저희 마을 신문 그리고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 한 번씩 1년 중에 봄이나 가을에 워크숍처럼 소풍을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한번 가능하다면 마을 신문 그리고 마을 방송 꽃샘과 평화동 마을 신문이 오늘 이번에 일면 되셨던 그 여든 대신 그 어르신께 연락을 드려서 함께 소풍 겸 같이 꽃을 심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예쁜 생각이십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동네에서 한 번씩 이렇게 뭐 갑자기 꽃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못해도 한 번씩 참여하는데 좋은 생각 꼭 한번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인님,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평화동 마을신문 고영준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송골매가 부릅니다. 모두 다 사랑하리.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 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달도 내일의 문 앞에 서 있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대 행복 위에 돌아설 거야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덧새도 다 모두 다 살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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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덧새도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에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님,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자인 평화동 마을신문 고용준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셋이서 방송하는 것도 오붓하니 괜찮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의견을 삼으러 갑니다. 어때요?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참 오붓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세 분 다 지금 모기에 잠겼는데 아유 들으시는 분들 저는 맨날 잠겨 있어요. 저도 한 지금 2주째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들어주시고 이런 날도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저희가 활동 신문과 네, 방송하면서 네. 이 공간에서 네. 자주 보긴 하지만 네. 정말 셋이 이렇게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좋고, 네. 방송 시작한 후에, 네. 저희가 이 앞서 약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시간 아니면 따로 내가 마을신문 활동하고 있는 거, 마을 방송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는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마을신문 활동이 이렇게 되고 있고, 나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 마을 방송이 그렇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잠깐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씩 SNS에 올리곤 하잖아요. 네, 네. 행님과 저는 SNS 친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네. 이번 달 마을신문이 발행이 돼서 네. 그러면 배포를 하는데 네. 저희가 우편 배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차로 다니면서 직접 배포를 하는데 다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네. 함께 배포할 그런 인력들이 네. 좀 상황이 안 돼서 행인님이 많은 배포를 하셨어요. 그걸 SNS에서 제가 딱 보고 그 앞에 나왔던 질문, 행인님은 마을신문 발행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게 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강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꽃샘 라디오와 마을신문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책에 관한 지금 또 22대니까 그렇죠.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정책들이 좀 발굴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한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평화동 마을신문이나 꽃샘 라디오처럼 전국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기에는 뭐 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그렇죠. 그 안에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기사를 쓰거나 배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앞에 들었는데 제가 말할 타임을 놓쳐서 꼭 하고 싶은 말이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잘했어요. 네. 그렇죠. 요새 개인적인 고민도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인 고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건강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죠.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제가 마을신문 시작할 적에 40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가 흐르다 보니까 60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60대가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뭐 체중이 많이 빠지더니 제가 많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 관리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고 보면 비슷한 게 저도 60대가 넘었잖아요. 네. 시니어잖아요. 요즘 갑자기 시니어 일을 하느라고 마음은 젊은데 계속 시니어. 뭐 제가 알아보면 무슨 어디 일자를 알아보면 노인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마음은 젊은데 막 그래서 체력도 그래서 체력에 딸리는 것도 같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근데 노인 일자리를 권유를 해주니까 갈수록 나이만 많이 먹어가 어저께인가 그 노인에 대해서 잠깐 TV를 봤는데 이제 60세가 아니라 70으로 연장을 해야 되지 않냐. 노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출산은 안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건강관리를 70이 청년이라고 하니까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거 있죠. 네. 뭐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도. 저도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건강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형님 누님이 건강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내가 말해도 되나? 네, 가장 첫 번째는 저도 건강이고요. 그리고 근간에 한 작년부터 많이 생각을 하는 건 이런 마을미디어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뭐 어디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런 공부가 아닌 이제 이런 활동 중심의 현장 중심에 하고 있으니 뭔가 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도 내가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와 관련된 공부 그런 것도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응원해 드릴게요. 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은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인님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평화동 또 마을신문 고용준 기자님과 함께 셋이서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2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있는 그런 마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셋이 하니까 오붓해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내 기회가 된다면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행인님이 진행하는 음악이 있는 마을이 이어집니다. 1부 마치면서 음악 띄웁니다. 김현식, 권인화, 강인원이 부르는 노래죠.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들으시겠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부탄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초콜릿에
목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무탄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꽃샘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이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계속해서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2부 시작하며 들으신 노래는 5월의 노래입니다. 1989년 10월 발매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음반에 수록된 곡 5월의 노래. 당시 노차사에서 활동하던 문승현 씨가 작사 작곡해서 최문정 씨가 불렀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이 5월의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꽃잎처럼 금남노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5월가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5월의 노래 2 듣습니다. 바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 194명, 5.18 유족회가 밝힌 사망자는 633명에 이르는 대규모 유혈항쟁.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을 강조하는 여타 노래와 달리 어두웠던 광주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행진곡이 있습니다. 바로 5월의 노래 3입니다. 이 노래는 노래 중에 피로 물들어 아름답게 빛난 나라 이런 가사처럼 광주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자랑스러운 지역임을 강조하는 곡입니다. 김정환 작사, 이현민 작곡, 5월의 노래 3 듣습니다. 보라, 남도에 빛나는 나라 있다. 어둠 뚫고서 굳힌 항쟁의 나라. 푸르던 날에 슬프던 날에 억압받던 날 두렵던 날에 핏빛 투쟁으로 이룬 나라 있다. 5월 무등에 타오른 불길 있다. 자유의 파도. 보라 여기
위에 붉은 피로 물들어 한떨기 꽃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비단 광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요. 그 항쟁의 시기 최초의 희생자는 광주가 아닌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 당시 전북대 농학과 2학년이던 고 이세종 열사입니다. 고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 18일 새벽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계엄군에 밀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44년 만인 작년 3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보고서에 이세종 열사를 5.18 최초 희생자로 공식 명기했습니다. 44년 만에야 5.18 최초 희생자로 인정된 고 이세종 열사. 열사를 추모하며 만든 노래를 작년 5월에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 행인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노래이고요. 가수 박희수 씨가 연주해 주셨습니다. 고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는 노래 푸른 꽃 그 이름 듣습니다. 그 누가 보았나 짓밟힌 새벽 하늘 그 누가 들었나 푸른 꽃 지는 소리 하얗게 찢기어 차갑게 식어버린 20살 꽃잎에 마지막 그 아픔을 바람은 알고 있나 푸른 꽃 그 이름을 그대는 알고 있나 눈 못 감은 눈동자를 세월은 갔어도 다시 꽃 피어나라 세월은 갔어도 다시 필 이름이여 다시 필 이름이여. 풀이나 나무의 아랫동아리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풀이나 나무처럼 그루터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 그루터기. 이 노래는 한 야학의 노동자가 글을 배워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쓴 내용을 한동헌이 다듬어 만든 노래랍니다. 고 김광석이 불러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지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그루터기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감사